오늘 살펴볼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미 살펴본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패턴 중에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있었죠. 그 패턴과 이 패턴은 좀 더 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객체 생성에 적용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처럼 추상 클래스가 있고 이 추상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을 해가지고 추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의 그 일부 내용을, 일부 단계를 자식 클래스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건 많이 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력서 템플릿인데 이렇게 있으면 내 내용으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어떤 골격이 갖춰져 있는 형태이고 그 골격이 갖춰져 있는데 그 골격 중에 일부를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각 자식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골격 중에 일부 단계를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이 DIP, Framework, Hollywood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서도 보면 뭐 Create Pizza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그 메소드를 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해요. 하지만 구현은 누가 해요? 자식 클래스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지만 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DIP, Dependency Inversion인 거죠. 그래서 Dependency Inversion을 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은 객체 주입, 관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팩토리 메소드에 쓴 것처럼 부모의 이제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는데 그 추상 메소드를 누가 구현해요? 자식 클래스에 구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클래스를 그런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프레임워크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를 내가 직접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건데 내가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코드를 위에서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코드에서 나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필요할 때 그걸 가져다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거 했고 이제 중간 시험의 문제로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할 시점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즉 추상 그 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가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 개념은 바로 할리우드 프린시플인 거죠. Don't call us,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겠다는 거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이 여기에 다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등장하는 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커피와 차가 나와요. 커피와 차. 그래서 커피와 차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만들게 되고 차를 우려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커피를 만드는 방법, 커피를 내리는 방법, 차를 우려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는 거죠. 여기에 아예 메소드 이름까지 이제 같은, 물을 끓여야 되는 거, 또 컵에 따라야 되는 거,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그 커피를 내리는 거고, 차는 우려내는 거고, 이제 첨가물들이 다른 거죠. 첨가물들, 커피에 넣는 첨가물하고 이제 차에 넣는 첨가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는 순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조금 중복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상위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원래 객체장에 상속할 때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중복되는 요소가 많고, 이 중복되는 요소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둘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거에서 빼 올려 가지고 일반화해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피와 티가 있는데 카페인 베버리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복된 코드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되어 있던 것들이 보일 워터, 포링 컵입니다. 그래서 걔를 부모로 올리고, 둘 다 똑같은 prepare recipe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메소드를 여기다가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의 코드는 중복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자체도 메소드의 이름만 다르지 실제 그 순서, 어떤 알고리즘, 이거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이 자체도 우리가 뭔가 추상화해 가지고 하나로 여기에 중복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고리즘 골격을, 이제 요 prepare recipe 하는 골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골격을 만들면서 순서는 물을 끓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컵을 따른 다음에 첨가물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 클래스에 있는 요 메소드들이 이름이 바꿔야 되는 거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나오나? 만약에 내가 이름을 바꾸기 싫어. 요런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이름을 바꾸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을 바꾸기가 싫어. 기존 클래스의 이름을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는데 얘를 그대로 요렇게 만들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은 뭐예요? 이름이 다를 때 이름을 맞춰주는 패턴이 뭐예요? 장식? 아니, 장식이 아니라 어댑터 패턴이죠. 어댑터 패턴은 이제 안 맞는 거를 꽂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이제 여기와 커피와 티에 적용해서 커피 어댑터, 티 어댑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하기 뭐하면, 아니면 수정할 수 없으면 늘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어댑터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바와 C++의 경우, 또 파이썬도 일부 비슷한데, 이 수식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긴 다 퍼블릭을 해놨는데 이 수식어들이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패턴에서. 여기 보면은 파이널이 돼 있죠. 얘는 파이널. 메소드가 파이널이면 자식에서 뭘 못해? 재정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자식을 만들더라도 얘는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일 워터와 포링 컵도 파이널로 수식해 줬습니다. 파이널로. 그래서 얘네들도 자식에서는 못 바꿔. 그럼 자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이 브루하고 애드 컨디먼트만 자기에 맞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도록 이런 수식어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보일 워터 포링 컵은 파이널이 됐고 퍼블릭인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쓰는 메소드면 요것만 써. 얘네들은 여기서 활용하는 거지, 얘만 밖에서 쓴다 그러면은 이 파이널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빗으로 가도 돼요. 프라이빗. 그러면 파이널도 필요 없는 거죠. 프라이빗이면 자식에서 어떻게 제정이 못하죠. 그래서 퍼블릭 파이널이 아니라 그냥 파이널로 프라이빗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만약에 얘도 밖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쓰는 거면 퍼블릭이라는 수식어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프로텍티드가 난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재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프로텍티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재정의할 수 있게 하고, 밖에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해당 메소드를 쓸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는 이제 골격을 정의하는 메소드가 있고, 이 알고리즘들은 여기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자식들한테 자유롭게 재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바꾸기 싫다 그러면 커피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야. 얘를 만들어서 템플릿 메소드 적용을 했더니 얘를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알고리즘의 스켈레톤은 골격을 이제 정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에 대해서는 자식 클래스한테 위임을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스트럭처를 바꾸지 않고 자식들이 일부 단계를 자식에 맞게끔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는 프레임워크 클래스가 등장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등장하는 메소드들은 크게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가 있고요. 알고리즘 골격을 정의하는 템플릿 메소드가 있고, 콘크리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오퍼레이션은 자식들이 재정의하지 않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리고 abstract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abstract 메소드들은 자식들이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훅이라고 하는 조금 더 특별한 메소드가 있는데, 훅은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식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하면은 여기에 프레임워크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기본 동작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 템플릿 메소드를 빼면, 알고리즘 골격을 정의하는 템플릿 메소드를 빼면은 세 종류의 메소드가 있고, 이 세 종류의 메소드들을 어디서 활용해요? 템플릿 메소드, 그 골격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메소드들이 있을 때 이제 자바와 C++, 파이썬도 조금 비슷하게 한데, 이제
필요한 것들로 수식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맡고 싶은 거를 제대로 맡고 자식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메소드는 그 프레임워크 클래스의 정의가 되는 메소드이고 이제 자식에서는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들은 밖에서 직접 호출할 필요가 없고 그 골격에서만 사용하는 메소드이면 프라이빗으로 수식할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이 아니다. 밖에서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러면 파이널 키워드로 수식해가지고 자식들은 수정하지 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C++는 파이널로 수식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면 그 자체가 그 역할을 해요. 자식에서 재정의해도 늦은 바인딩은 안 하니까, 늦은 바인딩이 안 되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고 자바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를 잘 이제 각 언어에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bstract method. abstract method는 이제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재정의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들은 자식에서 재정의하기 때문에 절대 프라이빗은 낼 수 없고 프로텍티드 아니면 이제 퍼블릭이 돼야 되겠죠. 이제 C++는 가상함수로 정의해야 되겠고 이제 abstract니까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고 protected이나 public으로 수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훅 메소드는 기본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콘크리트 메소드와 달리 이제 자식들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얘도 재정의해야 될 수 있는 메소드니까 접근 제어는 프로텍티드 아니면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 거고 훅 메소드를 종종 빈 메소드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단계는 원하면 스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훅 메소드가 빈 메소드인데 자식에서 재정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단계는 스킵하는 거고 재정의한 자식 클래스는 그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훅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빈 메소드로 만들어서 그 단계를 스킵하고 싶은 사람들은 클래스는 스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얘도 재정의해야 되는 거니까 C++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바는 뭐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가상함수니까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지 안 만들지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제 C++는 재정의할 것들은 가상함수로, 재정의하지 않을 것들은 일반함수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객체 지향에서는 C++와 자바를 쓸 때에는 이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얘네들을 자식에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줄까? 내버려 못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클래스도 파이널로 만들어서 상속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바에 들어온 건데 여러분들 자바에 이제 혹시 개념으로 이거 아시나요? sealed 클래스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자바 18인가? 18 들어왔나? 들어왔어요. sealed 클래스가. 그래서 sealed 클래스는 뭐 여기 기억도 나도 잘 안 써봐서 이렇게 만들면 이 A 클래스를 상속해서 쓸 수 있는 클래스는 B와 C밖에 못해요. 원래는 우리가 클래스 A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상속을. 클래스를 파이널로 만들면은 아무도 못해.
근데 특정한 클래스들만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열어주고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는 새로운 문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sealed class, non-sealed 뭐 이런 좀 얘기해서 상속에 대한 접근 제어를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자바에서는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sealed class라는 개념이 자바에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들어봤으면 이제 저런 기능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훅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훅 메소드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Customer wants condiments 라는 게 있고 여기에 return tru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컨디먼트가 그냥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근데 내가 얘를 false로 하게 되면은 컨디먼트를 추가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얘를 false로 바꿨어. 근데 add condiment는 뭐예요? 추상 메소드죠? 그러면 내가 얘를 false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여전히 실행은 안 되겠죠? 실행은 안 되는데 내가 얘를 abstract로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빈 메소드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안 하게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이 교재 코드를 보면은 뭐 그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요 자체만 보면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만져서 얘를 안 하겠는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add condiments는 무조건 자식에서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빈 메소드를 하든 필요에 맞게 하든. 어쨌든 이 customer wants condiment는 훅 메소드입니다. 훅. 그래서 부모의 기본 내용은 정의되어 있고 자식에서 선택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제 훅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소드를 abstract로 만들고 어떤 메소드를 훅으로 만들까? 이거는 뭐 어떤 결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만드는 알고리즘 골격 그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선택적으로 뭔가 옵션을 주고 싶고 기본 행동을 정의할 수 있으면은 이제 내가 훅으로 만드는 거고 기본 행동을 내가 정의할 수가 없어. 자식에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은 abstract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걸 abstract로 하고 어떤 걸 훅으로 할지는 뭐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템플릿 메소드 내에 abstract 메소드 정의한 단계가 너무 많으면 하이 클래스를 만들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abstract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뭐 여러 개를 재정의해야지만 동작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클래스는 보통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이제 이게 abstract 메소드들을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서 프레임워크 클래스는 보통 abstract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근데 걔를 abstract 클래스로 쓰지 않고 concrete 클래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concrete 클래스로 쓰면은 뭐가 없어야 돼? abstract 메소드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abstract 메소드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그 메소드들을 abstract 해야 되는 메소드를 뭘로 만든 거예요? 훅으로 만든 거예요. 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얘는 객체지향 개념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경우가 좋냐면은 상속 계층 노에서 뭐만 객체를 생성하면 좋아요.
단말들만 생성하면 주는 거죠.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 코드 재사용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 타입들은 뭐 리모컨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부모도 객체 생성하고 자식도 객체 생성하면은 좀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모두 훅 메소드로 만든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재에서는 요 패턴을 설명하면서 이제 할리우드 프린시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프린시플은 이제 개념적으로 내가 안 부르고, 아니 네가 부르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 이런 개념이고,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패턴이 바로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객체 생성할 때 적용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객체들 간의 의존 관계는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할수록 좋은 거고요. 뭐 이렇게 꼬여 있거나 순환이 되거나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객체도 클래스 간의 관계도 일방향이어야지 양방향이 되면 안 좋아요. 예수정하면 예수정이 되고 예수정하면 또 예수정이 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꼬여 있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꼬여 있지 않게 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DIP라고 봐도 되는 거죠. DIP는 내가 의존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안 맺죠. 안 맺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DIP 개념인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그냥 상속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위에 있는 게 상위, 아래에 있는 게 하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와 하위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하위이고, 이 하위 수준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수행하게 되면은 상위 수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는 상위끼리, 하위는 하위끼리, 뭐 이렇게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는 상위를 부르면 안 돼, 뭐 이런 원리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일드는 당연히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재정의하면서 부모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부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요게 이제 절대 진리고,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직접 호출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기 이걸 이해할 때는 의존 관계는 단순하면 좋고, 의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들면 더 유연한 코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꼭 지금과 같은 제가 설명드린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골격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얘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렬 같은 데도 알고리즘 골격이 다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은 딸랑 요거예요. compare to. 그렇죠? 정렬 함수에서 이제 어떤 거를 정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요것만 달라지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정렬할 때 사용하는 비교 함수만 달라지는 거지, 알고리즘 자체는 안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템플릿 메소드 패턴, 템플릿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꼭 저렇게 우리 앞에 봤던 프레임워크 클래스, 자식 클래스 형태로 구성을 안 하더라도 어떤 골격을 만들고 그 골격의 일부만 이제 필요할 때 바꿔서 쓰게 하는 것도 다
크게 보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일종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은근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바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 FX 많이 써서 지금 GUI를 하고 있는데, 자바 FX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응용을 만들 때 클래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겠고,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메인 함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론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론치라는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예요. 골격이 정해져 있는 메소드예요. 거기서는 init, start 형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 이 start는 abstract 메소드예요. init은 훅이고, init을 우리가 필요하면 재정의 할 수 있는데 init은 별로 재정의 안 하죠. 어플리케이션 상속받으면서 뭐만 해? start는 반드시 해요. 그리고 start에서 뭘 해? GUI 응용에 화면을 그려가지고 쇼 하는 거죠. 스테이지에다가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의 이 론치,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프레임워크 클래스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스타트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스타트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바는 또 그리고 이제 셋이라는 그 추상 클래스가 있고, 이 셋을 트리셋, 해시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 추상 클래스에 있는 셋에 add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add 메소드는 또 contains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final,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셋에 있는 contains를 이용해서 이미 삽입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셋에 있는 add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메소드를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내가 라이브러리 쓸 때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패턴을 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똑같은 것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항상 상속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면은 또 해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스트래티지 군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템플릿 메소드를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뭐 콘크리트 오퍼레이션, 뭐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을 쭉 만드는데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뭘 이용하냐면 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얘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구현하는 콘크리트 템플릿들을 만들고, 얘네들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꽂아주면, 요 콘크리트 클래스에 꽂아주면은 그 꽂아준 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커피를 꽂아주면 커피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티를 꽂아주면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훅을 만들기 어렵지 않냐라는 게 있어요. 훅은 여기에 만들어 놓고 자식들이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근데 훅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훅을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훅이 필요하면은 훅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면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만들고 얘네들이 걔를 선택적으로 재정의 하는 거죠. 안 하면 여기 있는 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디폴트 메소드로 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디폴트로 만들기가 어려우면 얘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얘가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돼야 되는 거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얘를 만들고 여기에 훅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놓고 얘는 또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속한 애들을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꽂아 넣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꼭 갱어4부터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 클래스 만들고 그 밑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형태로 꼭 만들지 않고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 뭐 예로 이런 여행 상품 같은 것도 일부 선택 옵션들만 다르면 이 모두의 다른 것들을 이제 템플릿 메소드 형태로 패턴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리팩토링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 여기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비슷해. 근데 약간 달라. 그럼 이 F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템플릿 메소드화 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만 정의하도록 전체적으로 리어레인지 하면은 더 깔끔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상속해서 쓰는데 전체 봤더니 이제 어떤 메소드가 B와 하는 일 또는 C 또는 다른 자식 클래스들이 하는 일들이 유사하면 그거를 템플릿 메소드로 만들 수 없을지 생각해보고 만들 수 있으면 끌어올려가는 거죠. 끌어올려서 템플릿 메소드화 하는 거예요. 여기는 F와 여기는 F가 비슷한 거예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벌써 다 끝났네요. 별거 없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패턴들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필요할 때 은근히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운 패턴들을 머릿속으로 늘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행위 패턴이고 오브젝트에 적용된다. 이건 좀 그렇고 패턴 수준 오브젝트가 맞나? 어쨌든 언제 쓰이냐? 메소드 위한 골격을 제공하여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의 특정 부분만 재정의하도록 해야 할 때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 쓰고요. 모든 자식 클래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메소드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부모 클래스로 올려와서 템플릿 메소드화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재정의하는 메소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적용할 수 있고요. 템플릿 패스 메턴을 적용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제 템플릿 메소드에 구현하는 그 알고리즘 골격을 만드는 건데 이 골격을 만들 때 어떤 애들을 이제 앱스트랙트로 만들고 어떤 애들을 훅으로 만들고 어떤 애들을 콘크리트 만들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이 클래스가 얼마나 깔끔하게 설계가 결과가 나오냐는 건 이제 여기 템플릿 메소드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장점은 상위 클래스 템플릿 메소드에 알고리즘 기술되어 있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고 당연하죠. 부모 상속 관계니까. 그리고 하이 클래스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전략 패턴과 비교해 보면은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 전체를 바꾸는 어떤 개념인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알고리즘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일부를 바꾸는 거고요. 그 알고리즘 일부를 바꾸는데 원래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하이 클래스들이 재정의해서 바꾸도록 하는 건데 아까도 소개했듯이 전략 패턴과 비슷하게 해세 관계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 패턴으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의 한 종류인데 생성 부분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굳이 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별도 분류했냐면은 생성 패턴의 수가 너무 적었나? 아니면 이제 그 특별한 용도로 쓰인 거니까 그런 패턴들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독립적인 패턴인데 갱어포가 소개한 23개의 그 패턴 중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더 큰 개념이 템플릿 메소드이고 팩토리 메소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객체 생성하는 부분에 적용한 패턴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C++와 파이썬 코드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썬에도 이 at fina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inal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재정의 못하게 하려면 at final이라는 저 데코레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걸 활용하더라도 뭐 이제 기존 C++와 달리 이제 private, public, protected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그거에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C++는 이제 그 훅, abstract 이런 거 만들고 콘크리트 만들 때 가상함수 유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자바는 모두가 가상함수니까 이제 파이널을 통해서 자식들이 재정이 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언어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번 주 과제는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과제냐면은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 그래서 카드 게임은 종류가 많죠. 포커도 있고 블랙잭도 있고 왕카드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카드 게임을 또 안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서양 카드 게임. 그래서 서양 카드 게임들은 이제 카드가 있고 이 카드들을 사용자한테 똑같은 수의 카드들을 나눠줘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카드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어떤 단계를 이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면은 요 init 부분이 그 템플릿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게임의 사용자의 수, 참여하는 사용자의 수,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몇 명인지 여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덱이라는 게 있고 이 오리지널 덱에 52장의 그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넣어주는 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새로 이닛 할 때마다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새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죠. 카드는 서양 카드는 이제 그 네 가지 문양이 있고 하트, 뭐 클럽, 뭐 스페이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제 숫자가 적혀 있죠. 1부터 10까지. 그리고 잭, 퀸, 킹. 그래서 11, 12, 13 이렇게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뉴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보셔도 여기가 별로죠. 어떤 게 별로예요? 매번 뉴 할 필요가 있을까요? 52장의 카드는 늘 고정적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 52장의 카드를 굳이 매번 뉴 하지 말고 팩토리 패턴 같은 걸 써서 52장의 카드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다 달라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매번 뉴에서 쓰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니 조커 카드가 있습니다. 니 조커 카드. 그래서 이게 훅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 게임은 조커 카드를 쓰는 카드가 있고 어떤 카드 게임은 조커를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 게임을 만들 때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보통 안 쓰니까 니 조커를 아마 폴스로 서팅해 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폴스로 훅 메소드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들을 구성한 다음에 섞어야 되겠죠. 섞어야 되겠고 셔플하는 게 있고 셔플한 다음에 이 셔플된 결과를 리메이닝 덱에다가 다 넣은 다음에 리메이닝 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카드를 사용자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딴 게 나와. 뭐야 이거? 이게 아닌가 보구나. 예. 요 카드 게임을 시작하면은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블랙잭, 포커, 원카드 이 세 종류가 나오고 여기서 카드 게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원카드는 조커를 사용해요. 그리고 7장씩 나눠줍니다. 7장씩. 포커는 여기서는 5장씩 나눠주는 걸로 했고 조커를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블랙잭은 2장씩 나눠줍니다. 2장씩 나눠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에 있는 요 딜 카드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는 스킵. 이거는 이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전을 2개 드려요. 요 왕카드 게임 이런 것들에 있는 딜 카드스를 이제 구현하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이 그 블랙잭 게임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셔플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셔플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자바는 컬렉션스에 있는 셔플이라는 메소드 쓰면 되겠고 파이썬도 또 라이브러리가 있고 C++에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말고 아직 한 번도 혹시 셔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저 셔플하는 거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요건 간단한 첫 번째 숙제는 요걸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셔플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똑같이 해봐도 되고 그거 조사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섞는 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섞으면 효과적으로 섞을까? 요거를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셔플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셔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요걸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블랙잭 게임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이런 거 했더니 왜 그 도박하는 게임을 숙제로 하냐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뭐야 또. 이게 아니구나. 야,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돼요. 위에 게 내 카드고 아래 거는 딜러 카드예요. 딜러는 이제 컴퓨터가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블랙잭 게임은 22일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는 1과 11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K와 J를 받았어요. K와 J는 다 10이에요. 그러면 20이죠. 합이. 그럼 21과 되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하면 돼요. 스탠드 한다는 난 이제 더 이상 카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를 쓰면 왜 죽니? 뭔가 오류가 있네. 이씨, 왜 이래? 아이씨. 이 오류가 없는 건데 왜 오류가 있지? 갑자기 뭔가 내가 뭐 잘못 만졌나 본데. 어쨌든 게임을 이렇게 진행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제가 드린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에서 창피해. 요 버전에서 두 개 메소드만 완성을 하면은 블랙잭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잭 게임 룰이나 거기에 같은 것들은 이 실습 노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면 이제 요 게임을 그냥 컴퓨터와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